자, 오늘은 수특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일단 처음부터 새로운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처음 배우는 용어는 일단 극한이거든? 그럼 극한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닐 거야. 뭐를 극한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극한의 상황 이런 거 조금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런 극한인 건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써 있냐면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혹시 이 말을 들어보면은 가까워지긴 하지만 도착은 안 한 거죠. 마치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극한이 되는 거고 기호는 일단 어떻게 쓸 거냐면은 LIM으로 쓸 거고 얘를 리미트라고 읽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뭐 A에 가까워질 때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X가 A로 갈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때 fx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보통 fx는 어디서 많이 나오죠? 함수. 그래서 첫 단어는 이름이 함수의 극한인 거예요. 알겠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a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좀 흘려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써주면 될 것 같아. 좀 L을 좀 흘려 쓰면서 I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 찍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쌤들마다 다 달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 일단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 그려볼게. 그 y는 2x 더하기 1 그래프니까 y좌편 1이면서 이런 느낌. 그럼 잘 봐.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일단 1일 때 값이 얼마인지 구해볼게. x가 1이면 y값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럼 잘 봐. x가 1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음수 라인에서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2x 플러스 1 값은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리미트라는 건 이제 극한인데 우리가 함수에 x에 뭘 넣어보는 거니까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극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어떤 값으로 끝나지? 그럼 뭐야? y값. 왜? 함수값도 무슨 값이야? y값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도 y값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2x 플러스 1 그래프에서 x의 1로 가까워질 때 y값이 어떻게 돼버려? 3으로 가버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1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음수에서도 갈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올 수 있어? 1보다 큰? 뭐 5, 4, 3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오는 거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1로 오게 되면은 함수값, 극한값은 이렇게 와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리미트를 풀 때 항상 뭐를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왼쪽에서 올지 오른쪽에서 올지 그걸 두 가지 떠나줘야 돼.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 많이 하냐면은 왼쪽에서 왔잖아.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왔죠?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이거를 또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리미트 x가 1 왼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이지. 근데 1 왼쪽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1, 0,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작은 거잖아. 1 마이너스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뭘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 리미트를 풀고 싶었는데 뭐를 확인해 보는 거야? 좌극한 확인해 보는 거야. 좌극한. 그럼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1 플러스로 쓰면 돼. 그러면 이 값은 뭘 확인하는 거야? 이 리미트를 풀기 위해서 우극한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우극한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좌극한 쭉 올라가니까 뭐에 도달했어 아까? 3에 도달했죠? 얘 3입니다.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쭉 내려왔는데 또 뭐에 도달했어? 3에 도달했지? 얘 얼마야? 3이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네?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쌤이랑 수렴이라고 할 겁니다. 수렴. 당연히 첫 단원이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수렴 기억해주면 되고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3으로 갔잖아. 그럼 아까 말했던 이 리미트를 풀었을 때 극한값 얘가 뭐가 나오면 돼요? 얘가 3으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가 우리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x1을 x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로 생각해줘야 돼?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값이 같을 때 수렴이라고 할 거고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그래프 다 함수야. 그럼 잘 봐. 이 함수 그려볼게. 얘 어때? 2차 함수인데. 꼭지점 0,3이면서 이거 맞지? 그럼 우리가 이 극한을 풀 때는 뭐로 따지자고? 2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리미트 x가 2 플러스 얘 뭐 구하고 싶은 거야? 우극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는 좌극한. 그럼 잘 봐. x가 2일 때 얼마입니까? 여기 있을 것 같다. 얼마 나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잘 봐. 이거는 어떻게 오고 싶은 거야? 2보다 큰 오른쪽에서 쭉 오고 싶은 거야. 그럼 y 값이 여기서 올라오게 되겠죠? 어디에 도달합니까? 마이너스 1. 얘는 그러면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고 싶은 거지? 뭐에 도달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똑같네?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수렴.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뭐라고 말해주면 됩니까? 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 마이너스를 써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함수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오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 팁을 주자면 벌써 일단 그래프가 보통 우리가 배우는 게 좀 많이 배우긴 배웠거든? 보통 삼각함수 나오진 않고 보통 다항함수가 나오는데 뭐 있냐면은 1차 함수 있고 2차 함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있었고 또 이런 거 있었는데 무리함수. 그럼 잘 봐. 이런 애들은 어떤 값에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어때? 똑같다고. 맞지?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어지는 함수, 연속 함수라고 할 거고 얘는 어때? 끊어져 있죠? 왜냐면 만약에 일로 보낸다고 해봐. x 0으로. 그러면 이렇게 오는 값이랑 이렇게 가는 값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보통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함수도 나오지만 좌극한, 우극한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거 많이 나와. 그냥 억지로 만든 거지. 이렇게. 이런 느낌.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어지지 않았어. 그럼 잘 봐. 쌤, 이 그래프를 fx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구할 거야. 항상 이렇게 나오면 뭐 하자고? 무조건 두 개 나눠서 풀어야 돼. 뭐랑 뭐랑? 왼쪽, 오른쪽. 누구랑 누구? 좌극한이랑 우극한. 그럼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좌극한 물어보는 거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는 우극한 물어보는 건데 내가 왼쪽에서 가볼게. 뭐에 도달해? 2에. 좌극한 2입니다. 오른쪽에서 와볼게. 어때? 4네? 값이 달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얘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언 두 개. 수렴이랑 발산이 있는데 수렴은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근데 다르면은 뭐라고 해?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는 극한값이 뭐야? 아까 이런 경우일 때 극한값이 3이랑 3이어서 3으로 썼었잖아. 이런 경우일 때 극한값이 뭘까? 둘 다? 아니. 없는 거. 이런 관계가 발산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풀 건데 수렴이랑 발산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별거 없잖아. 1 마이너스니까 1 왼쪽에서 오는 거고 1 플러스니까 1 오른쪽에서 오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또 다른 건 또 다른 기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일단 좌극한, 우극한 연습할 거니까 기본적인 함수 몇 개 해보고
A 단계 먼저 풀어볼게. 어떤 함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혹시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 풀 건데 혹시 이 극한값 얼마일까요? 뭐로 풀자고? 좌극한, 우극한 따져서 풀 건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4로 똑같아. 4입니다. 그럼 되게 잘 봐. 쌤, 그럼 이 함수의 함수값은 뭐야? f2는 얼마야? 4가 아니죠. 빵구 뚫렸으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왜냐면은 쌤이랑 이 극한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도달하는 건 아니야. 근데 2,4가 있는데 어차피 가긴 가면은 이 4에 도달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은 이런 점 필요 없이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뭔 설명이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2,4고 여기가 2,5래. 그럼 이 함수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극한값 얼마야? 2보다 작은 쪽 좌극한, 2보다 큰 쪽 우극한. 왜냐면은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거니까 뭐로 도달했어? 4로. 얘 4입니다. 근데 여기서 f2는 얼마겠어? 5겠죠. 얘는 포함을 안 한다는 표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극한을 배우면은 뭐 극한을 풀어달라, 뭐 극한인지 조사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른쪽 거 가볼게. 그냥 다 풀리는 건 아니고 아직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문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한번 풀어보자. 무리함수죠?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겼잖아. 대충 그렸을 때 뭐 정확히 그리면은 이 0 되는 값이 4분의 3이어서 뭐 찍고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잘 봐. 내가 혹시 아까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는 x가 3일 때 y 값을 구했을 때 어차피 왼쪽 좌극한에서 오든 오른쪽 우극한에서 오든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조금 쉽게 그냥 x에 3 대입하면 끝이야. 그러면 루트 9니까 3 끝이겠죠? 얘 볼까요? 함수 어떤 함수야? y는 루트 5. 상수 함수. 그냥 이거야. 그럼 잘 보자. 어차피 2일 때도 얼마야? 루트 5야. 근데 이렇게 리미트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야? 좌극한이랑 우극한 따질 건데 어떻습니까? 극한과 똑같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 그냥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자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대. 두 글자. 수렴. 알겠죠? 그럼 잘 봐요. 혹시 이 함수는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그려보긴 했거든요. 이런 게 유리함수여서. 근데 위가 2차식인 거 몰라. 못 그려. 그러니까 못 그리는 함수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보면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뭐 인수분해 보면은 어떻게 식 나올까? 무조건 밑에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써보고 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위의 식은 뭐로 쓸 수 있냐면은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겠죠? 지워졌네. 그럼 식이 뭐로 바뀐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뭐 구하는 거야? 2x 마이너스 1 구하는 건데 잘 봐. 이거 무조건 1차 함수인데 어차피 이렇게 생길 텐데.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만날 것 같은데 그냥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함수는 눈치껏 그냥 이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쉬운 거에 속하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오른쪽에 그래프 나와 있을 거야. 아까 세미나 연습한 것처럼. 이런 거 푸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 처음 배웠으니까. 잘 봐. 이거 혹시 어떤 표현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건데 플러스 써 있고요. fx는 이 그림이야. 그럼 뭐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극한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쭉쭉쭉 따라가서
여기에 도달했네? 근데 y값 얼마야? 0이겠죠? 얘 0이에요. 그래프 따라가 주면 돼. 근데 얘는 뒤에 마이너스 써 있어. 무슨 극한? 좌극한. 그럼 왼쪽에서 따라갈게. 어때? 2에 도달했네? 그럼 잘 봐.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죠? 그럼 무슨 관계라고? 두 글자? 발산. 다를 때는 발산. 같을 때는 수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처음 배우는 거여서. 그럼 잘 봐. 이제 그냥 우리가 좀 순서가 좀 이렇게 된 건가? 3번에 풀려면은 원래 뭘 해야 되는 거야? 1번, 2번 하는 거죠. 맞지? 여기 마이너스 2가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보는 건데 달라. 그럼 뭐라고 했어? 값이 없다고. 얘를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4, 5, 6은 나올 것 같다? 4, 5, 6은 뭐로 가는 거야? 1로. 그럼 빨리 가볼까? 여기 1. 좌극한으로 와도 1. 우극한으로 와도 1이니까 우극한 1이고 좌극한 1이야. 수렴 관계네. 그 극한값이 뭐다? 1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처음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3번이랑 6번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풀 건데 아까 쌤이 팁 준 거 있죠? 1차 함수나 뭐 2차 함수나 뭐 무리의 함수나 이런 거 나오면은 이어지는 함수,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은 빨리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볼게. 뭐 책에는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런 거야. 어차피 함수의 극한이어서 함수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 이제 여기 뭐가 써 있냐? 무한대가 써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무한대가 뭐야? x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표현은 무한대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큰 수죠. 근데 그 큰 수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그냥 엄청 큰 수보단 엄청 크다는 표현을 무한대로 쓰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잘 봐.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 무한대는 엄청 크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기호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루트처럼 이 숫자야? 아니잖아. 무한대도 어떤 기호로 생각을 하면서 숫자는 아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 함수 그려볼게. 근데 x가 엄청 커진대. 쭉. 그럼 그때 y값도 쭉쭉 커지겠죠? 근데 잘 봐.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극한값을 풀려면은 항상 뭐로 나눠줘야 돼? 좌극한, 우극한 나눠줘야겠죠? 그럼 잘 봐. 좌극한은 뭐야? 왼쪽에서 오는 거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건데 혹시 얘가 있을까? 무한대 플러스? 다시 말하면 무한대는 엄청 큰 거야. 그냥 엄청 큰 수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 오른쪽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로 보낼 때는 뭐가 없는 거야? 우극한이 없어. 그럼 잘 봐. 좌극한은 왼쪽도 쭉 따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 y값도 쭉쭉 올라가겠죠. 끝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좌극한은 뭐가 나오겠어?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값은 얼마일까요? 둘 다 다르지. 그럼 뭐라고 하기로 했어? 발산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잘 봐. 보통 무한대는 좌우가 둘 다 나올 수가 없어. 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극한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없는 값이야. 그럼 우리가 좌극한만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값은 발산이긴 하지만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무한대라고 쓸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나랑 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3, 3일 때는 극한값을 3으로 썼었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만약에 이렇게 3, 1로 달랐어. 그럼 값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는 못 구하고 하나는 무한대야. 근데 이거는 원래 없는 거라고, 무한대일 때는. 그래서 발산일 때 값이 무한대로 정의했을 때는 그냥 발산이긴 하지만 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무한대로 쓸 겁니다. 왜냐면은 이 식을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x값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y값도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을 무한대라고 쓸 건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 어떤 극한값을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수렴이 아닙니다. 얘는
발산인데 값이 무한대여서 그냥 무한대로 표기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대는 뭐다? 값이 아니다. 그냥 기호. 알겠죠? 엄청 크다는 표현을 기호라고 쓴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 엄청 어렵게 안 받아도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그래프 한번 값 구해볼게. 그럼 얘 뭐였어 아까?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기는 거였죠. 그러면은 x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y값은 입에 내려가지. 그럼 잘 봐. 내려갔을 때 끝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엄청 큰데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표현이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얘는 뭐야? 이쪽이 무한대라며. 아까 뭐였어? 여기가 무한대였잖아. 쭉 올라가는 게. 근데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네.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오른쪽이 무한대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면 y값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어차피 값 얼마입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는 건데 이따 이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치환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나오면 또 알려줄 테니까 무한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나 좀 해줄 건데 이게 오늘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너네가 잘 이해도 해주고 외워도 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어떤 그래프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그릴 거야. 근데 아까 해본 적이 있어요. x분의 1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아까 말한 것 중에 있었는데 선생님 그림 그린 것도 있었고 얘는 유리함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럼 잘 봐. 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쭉쭉쭉 내려가겠죠. 근데 유리함수 배울 때 혹시 이런 표현 배우지 않았어? 점근선? 뭐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입니다. 그럼 혹시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x축 이렇게 써도 되죠? y는 0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리미트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건데 엄청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지는 숫자로 가는 건데 이 끝은 점근선 y는 0이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외울 게 뭐냐면은 우리가 x에 뭘 넣은 거야? 무한대를 넣은 거죠.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되는 부분은 무한대분의 1은 0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잘 봐. 이 그래프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너네가 만약에 나라가 이제 나라가 아니고 세계가 좀 멸망에 종말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 다 가뭄이야. 근데 어떻게 오아시스가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1리터밖에 없어. 근데 세계 인구는 100억 명이야. 그러면 이 1리터를 100억 명이 나눠서 먹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양이 있을까 없을까? 뭐 엄청 일부분 있다고 해도 거의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엄청 큰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무한대는 100억보다 말이 안 돼. 엄청 큰 거야. 그럼 이 조그만 1리터를 무한 명이 나눠서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봐. 1리터가 2리터가 된다고 해서 좀 커지겠냐? 얘는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1이 아니고요. 쌤이랑 상수 C로 기억할 겁니다.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는 0이야. 그래서 이거 오늘 외우고 가져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오케이. 이 내용으로 좀 문제를 풀 거니까 보겠습니다. 여기만 개념 잡히면 뒤에는 그냥 문제 유형이어서 보면 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무한대로 안 배워서 풀 수 없는 게 이거였는데 잘 보자. 이게 지금 좀 보면은 아까 쌤이랑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풀었어야 됐죠?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데 무한대는 없다고. 맞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럼 잘 봐. 무한대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게 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까 엄청 숫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엄청 큰 값에 1을 더하면은 t가 나 안 나? t가 안 나. 얘는 그냥 이거랑 똑같다? 근데 방금 뭐 배웠어?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죠. 얘 0이야 그냥.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도. 대입해볼게.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분 1이죠? 무한대분의 1 얼마라고? 0이라고. 0 지워줬네? 그냥 얼마야? 3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라고 했지만 일단 이것도 그냥 0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분 상수도 0이야. 알겠죠? 이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는 어차피 위에 값이 어떤 상수가 있으면 다 0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이거 하나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긴 했네요. 여기도 한번 볼까? 잘 봐요. 지금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잘 봐. 이거 어떤 함수야? 기본적인 1차 함수죠. 근데 이 함수를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싶대. 그럼 y가 어떻게 내려가? 밑으로 쭉쭉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 뭐라고 했지? 여기가 무한대고 여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무한대. 됐나요? 그럼 잘 봐.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자. 내가 아까 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 그럼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거 어떻게 해? 마이너스 곱해서 풀지. 똑같은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 공부 안 할 겁니다. 다 뭐 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혹시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무한대로 만들었네? 그럼 여기만 좀 바꾸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쌤이랑 조금 빠르게 풀 건데요. 항상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그럼 잘 봐. 우린 지금 마이너스 x 대신 t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저 문제가 뭐로 바뀌겠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고요. 그 다음 잘 봐. 우린 마이너스 x 대신 t로 쓸 거잖아.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t인 거 맞죠? x 자리에 마이너스 t로 바꿔주세요. 그럼 2 더하기 뭐로 바뀌어? 2t로 바뀌죠? 어떤 함수야? 무리함수. 이번 정확히 그려볼까? 0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찍고 뿌리니까 그거. 근데 t 값이 오른쪽으로 쭉쭉 진행된대. 그럼 y 값도 쭉쭉 올라가겠죠. 끝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얼마겠습니까? 무한대. 됐나요? 그래서 무한대도 조금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몇 개 해보고 또 넘어가 볼게요. 얘를 우리가 지금 풀 수 솔직히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얘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냥 이런 거긴 하거든? 잘 봐. 이 값을 보면은 일단 아까 무한대가 아니어서 0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항상 뭘 나눠달라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나눠줘야 돼. 근데 잘 봐.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나누고 봐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크면 어때 얘들아? x가 0보다 커. 그럼 뭐로 나와? x로 나오죠. 그럼 x분의 x 얼마야? x분의 x 얼마야? 1이다. 그럼 조금 헷갈리겠지만 여기 x분의 x가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x가 0보다 작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로 오는 거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가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보다 클 때는 1이구나.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문제가 어디로 가까워진대? 0으로.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요. 좌극한이랑 우극한 따져보니까 어때? 값이 다르네.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발산. 그 문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고 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페이지 보면은 맨 마지막 여기 성질 있거든? 근데 이게, 여기는 엄청 쉬워. 근데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너네가 잘 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이따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근데 엄청 별거 없어.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쌤이 알려주는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니까 이따 그거 한번 좀 이해해 볼 거고. 바로 뒤에 넘어가 볼 건데, 오늘은 뭐 다는 못해.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이 4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유형이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를 조금 암기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푸는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암기해서 풀 거고, 방금 무한대를 했기 때문에 무한대 먼저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얘는 형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1분의 3x 제곱 더하기 5인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다.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해보면 되는데, 대입하면 얼마 나와?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죠? 맞습니까? 그냥 이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아까 하나 외웠던 거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외웠었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그럼 이제 이거 푸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최고 차항계수로 나눌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커? x제곱이 제일 크지? 그러면 x제곱 다 나눠볼게. 그럼 잘 봐. 얘 뭐 되는 거야? 2. 여기는 x제곱분의 1. 여기는 3. 여기는 x제곱분의 5. 준비 끝. 당연히 리미트는 써줘야겠죠? 그럼 봐봐. 방금 배운 거 봤을 때 x에 무한대를 넣어버렸어. 근데 쌤, x제곱에 넣는 거여서 무한대의 제곱인데요? 근데 잘 봐. 이거 그냥 무한대야. 왜? 무한대 제곱이라는 거는 엄청 큰 애랑 엄청 큰 애를 곱했어. 결국 엄청 큰 애입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 큰 애랑 엄청 큰 애를 더했어. 얘도 그냥 엄청 큰 애야.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혹시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그럼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1이 아니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몰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도 0이 아니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냥 큰 수에 큰 수를 곱했더니 큰 수, 큰 수에 큰 수를 더했더니 큰 수가 나온다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보면 잘 봐. 이거 무한대분의 1인데 그럼 뭐야? 0이다. 이것도 무한대분의 5잖아.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이제 무한대를 대입했잖아요. 그러면 리미트는 역할이 끝난 거야. 그럼 얼마 남았어? 2분의 3 남았죠. 끝이야. 쉽죠? 그럼 잘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플러스 5 2x 제곱 더하기 1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잘 보자. 얘 똑같이 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의 최고차항계수잖아. x제곱을 나눠보겠습니다. 얘 뭐로 나와요? 2. 여기는 x제곱분의 1. 여기는 x분의 3. 여기는 x제곱분의 5. 근데 또 x에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0, 0, 0 역할 다 했어. 끝.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2분의 0만 남았죠. 2분의 0 얼마야? 0이겠죠. 그 마지막 순서 바꿀 거거든요. 잘 봐. 이렇게 가볼게. 그럼 지금 어떤 값만 변화가 있을 거냐면은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다 분수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딱 3만 남겠죠. 그럼 이 내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x에 또 무한대를 넣게 돼서 다 뭐로 바뀌었어? 0, 0, 0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거 얼마야? 0분의 3인데 우리 이런 값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수학을 해보면서 얘 뭐라고 해? 알 수 없다라고 하죠. 맞아?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또 써줘야 돼요. 뭐라고 쓸 거냐? 약간 저거랑 좀 반대거든요. 무한대라고 쓸 겁니다.
그 3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거 또 더 있어. 뭐야? 이번에 위치가 바뀐 거야? 0분의 상수입니다. 알겠죠? 0분의 상수는 뭐로 배우자? 무한대로. 이 두 가지 오늘 그 기억해줘야 돼.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근데 잘 봐. 이것도 쌤이 그냥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너네 3분의 3이랑 1분의 3 중에 누가 크냐? 1분의 3이 크죠? 3이? 맞지? 그럼 잘 봐. 1분의 3이랑 2분의 1분의 3이랑 누가 커? 얘는 6이고 얘는 3이야. 그럼 잘 봐요. 아, 분자가 고정이니까 값이 작아질수록 커지네? 근데 2분의 0.5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0.1분의 3은 더 크겠죠? 근데 우리 0.1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0으로 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계속 점점 작아지면서 값이 뭐가 되겠어? 엄청 큰 숫자로 바뀌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이 첫 번째 유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주면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 맞지?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하게 풀 건데요. 이제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긴 하는데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거든. 그럼 잘 봐. 너네 만약에 여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이 뭐 친구들이랑 뭐 축구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내가 걔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이겨. 그럼 내가 걔한테 뭐라고 해? 뭐 축구를 못한다든지 게임을 못해. 뭐라고 하죠? 그렇게 족밥이라고 하죠? 맞아? 똑같아. 뭔 말이냐면은 여기식에서 누가 제일 세겠냐? 2x제곱이 제일 세겠죠? 왜? 최고차항이니까. 그냥 뭐로 생각하자. 약간 족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니까, 더 세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나머지 이 차항보다 낮은 차수, 족밥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 족밥 누굽니까? x제곱 x제곱이니까 다 지울게. 맞지? 그러면 역할 끝난 거야. 아까처럼. 그럼 역할 끝났으니까 지워. 그럼 뭐만 남았어? 2x제곱분의 3x제곱만 남았죠. 그냥 푸는 거야. 왜냐면 리미트 지워줬잖아. 이거 얼마야? 약분돼서 2분의 3. 오. 엄청 생각한 거죠? 개꿀이지. 여기서 족밥 누구야? x제곱이니까 다 지워. 리미트 역할 끝. 그럼 잘 봐 얘들아. 지웠다는 거는 없어진 거죠? 그럼 0이 남았다는 거거든? 그럼 0분의 3x제곱. 이거 그냥 어떤 상수로 보는 거예요. 0분의 상수 뭐였죠? 두 번째 거? 무한대. 개꿀이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총 4가지 유형 배운다고 했잖아. 이 생김새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1번 유형 어떤 유형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올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유형은 족밥 제거를 할 건데 그 유형 그냥 뭐냐면은 최고차항을 기준해서 다 없애버리자. 오케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또 넘어가 볼게. 어떤 유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까?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쭈르륵 해보면 아마 마스터 할 것 같아. 일단 대입하겠습니다. 어때요? 무한대 나오죠? 무한대 나오고 그럼 이 꼴인 거예요. 그럼 바로 족밥 제거하면 돼. 그럼 최고차항이 3차죠? 다 지워. 그럼 남은 놈이 3x 세제곱분의 0이네? 그럼 얘들아 상수분의 0입니다. 얼마겠습니까? 0이겠죠. 뭐 상수가 좀 어려우면 뭐 1분의 0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0이겠지. 볼게요. 얘 바로 풀 거야? 안 돼. 왜? 얘 음수 같은 건데 2차원계수 뭐로 바꿔서 풀자고 했죠? 무한대 t로. 그럼 쌤이랑 좀 외우자고 했어? 어차피 이렇게 쓸 거잖아 우리가.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x 대신 t 그냥 x 대신 마이너스 t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t 빼기 1 마이너스 3t 더하기 2야. 그럼 이제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족밥 제거하면 돼. 1차항이니까 지워. 리미트 할 일 다 했어. 얼마야? 마이너스 3t분의 마이너스 4t. tt 지워. 마마 지워. 3분의 4 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33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 두 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너네가 해석을 했어. 그러면 나는 굳이 이런 족밥될 필요 없어. 누구만 필요한 거야? 최고차항계수만. 3x이고 최고차항계수네. 근데 위에 보니까 계산이 안 돼 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얘도 최고차항계수지. 그럼 얘들만 살리는 거야. 그럼 다 지워졌네. 리미터 지워야겠다. 답은 얼마야? 3분의 2 끝입니다. 최고차항만 빠르게 찾자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봐. 2x 있지? 여기서 너네가 확인해줘야 되는 게 최고차항이 x제곱이긴 하지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루트 안에.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면 뭐로 나오겠어? x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만 다 지우는 거야. 너무 쉽다. x분의 2x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2까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하자? 족밥 제거하자. 근데 그 의미가 최고차항만 남겨놓고 다 지우자. 알겠어요? 두 번째는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은꼴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 아니야. 다시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 보내는 건데 약간 이런 거 푸는 거거든. 쌤이랑 아까 우리가 앞에 과정은 처음 배워서 이제 자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건데 이거 딱 보니까 이어지는 함수이면서 좌우 따질 필요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뭐 하자고 했지? 그냥 대입해서 4로 구하자고 했잖아. 이런 것에서 좀 변형되는 거거든. 약간 어떤 문제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더하기 3이야.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은꼴은 아니고 너네가 기본적인 1차 함수고 1차 함수네 뭐해서 풀자? 대입해서 풀게. 그럼 이 대입해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 0분의 5 나오지. 아까 혹시 0분의 상수 뭐였죠? 무한대. 이렇게. 됐어? 잘 봐. 그러면 리미트 x가 여기만 바꿀게.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나오겠어? 5분의 0 나오겠죠? 얼마야? 얘는 0. 됐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외울 수밖에 없어.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음꼴은 뭐냐면은 x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가볼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가 나올 것 같아요. 봅시다. 이제 풀려고 봤더니 2차 함수랑 1차 함수네? 이어지는 함수구나. 대입할게.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 0분의 0 나오죠. 그럼 잘 봐. 아까 5분의 0이어서 무한대였고 5분의 0이어서 0이었어. 그럼 지금 0분의 0은 이쪽 상수이기도 하고 이쪽 상수이기도 하는데 둘 중에 뭐냐? 모르거든?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쓸지 몰라서 새로운 유형을 배우는 거고요. 이 유형이 뭐냐면은 x에 어떤 숫자 쓰이는 걸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일 때. 그래서 은꼴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풀이 방법이 뭐냐면은 너네 혹시 고1 과정으로 잠깐 넘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f2가 0이래. 이거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어? f2는 0. 일단 뭐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함수 쪽에서는 얘죠. 함수 말고 고1 과정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이런 표현. 좀 더 힌트 주자면은 뭐 이런 거도 있었어요. f2는 5. 어떤 거? 상수함수? 아니 고1 상이니까 그쪽 아니야. 함수 아니야. 처음 봐. 나머지 정리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였어? f는 5인 거. fx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0이 되는 식 x-2 가지고 있고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5 나오는 거. 이거였었거든. 근데 잘 봐. 그러면 나머지가 0이래. 얘를 뭐라고 했었죠? 나머지 정리 말고? 인수 정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중요하진 않고 그냥 센 말은 이거야. x에 1을 넣었는데 둘 다 0이 돼버린 거잖아. 그럼 우리가 x에 1 대입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식이 얘거든. 그러면 x에 1을 여기다 대입했는데도 얘가 나온다는 표현은 이 분수 형태가 분모에도 얘가 있지만 분자에도 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꼴은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0분의 0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형태를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잘 봐. 나머지 10까지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냐? 이거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풀어달래. 근데 뭐야? 분자 부분이 똑같은 거 있네? 지웠어. 그 식이 뭐로 바뀌었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만 남았네? 근데 이거 아까 밥 먹듯이 했던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답 얼마입니까? 4. 그러면 은꼴은 풀이 유형이 뭐냐? 0분의 0인 거 확인하죠? 그럼 너네가 빨리 인수분해 같은 거 해가지고 지워줘야 돼. 똑같은 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우고 나면은 제일 기본적인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 은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로 보낼 거거든요. 아마 책에는 첫 번째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잘 봐.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0 곱하기 2니까 0. 어때? 은꼴. 0분의 0꼴. 그럼 지우라고. 그럼 기본적인 2차 함수네. 숫자 대입해. 얼마야? 2 끝. 이런 거 뭐겠어? 아까 쌤이 말한 인수분해 되는 유형. 분명 일일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쓸게 그냥.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 2랑 마이너스 3 남았네?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얘 나오죠? 아 얘는 x 플러스 1에 2x 빼기 3이 되겠구나. 근데 x 플러스 지워지면서 기본적인 1차 함수 리미트네? 그냥 대입해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문제 유형도 쌤이 말하는 그 4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중에 2가지만 지금 한 건데 어디로 가볼까? 이런 거 3개 좀 하면은 또 이제 완벽해질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왜? x에 2 대입했을 때 다 0 되는 거니까. 이거 위에 거 기본적인 3차식 인수분해 아니겠어? 한번 잘 써볼까? 일단 x-2 쓸 거고, 다시 말하면 x-2로 썼다는 거는 a 빼기 b 유형 아니겠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잘 봐. 또 똑같은 거 있네? 지워. x에 2 대입하면 끝. 4 뭐야? 다 4냐? 4 12. 얘 볼게요. 근데 잘 봐. 이게 뭔 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입해볼게. 왜냐면 무리함수랑 1차 함수니까 대입했더니 어때? 00 나온다? 0분의 0꼴이네? 그래서 파악하는 거야. 아, 얘네들을 무조건 약분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약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식이 어려우니까. 뭐 얘를 너네가 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써도 됩니다. 근데 잘 봐.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분자에 그 무리수가 있어도 그냥 유리화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합차를 이용해서 풀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 곱해주면 돼? 루트 x 더하기 3. 어디에도? 밑에에도. 그럼 잘 봐.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 나오죠. x 마이너스 9니까. 그럼 이 식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밑에에도 x 마이너스 9가 있고 위에도 x 마이너스 9가 있는데 밑에는 뭐가 더 있는 거야? 루트 x 더하기 3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보면은 분자 분모 똑같은 거 있네? 지워. 그러면 x가 9로 갈 때니까 대입해주면 됩니다. 근데 잘 봐요. 약분했다는 건 0이 아니죠. 1이 남은 거죠. 얘는 루트 9니까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 애들 알겠죠? 얘는 바로 뭐 하겠어? 유리화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너 보니까 아는 거야 우리도. 느니까 얼마야? 0. 느니까 얼마야? 루트 4 빼기 2니까 0입니다. 0분의 0꼴이네. 아, 빨리 약분해야겠구나. 그럼 지금 바로 식을 써서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누가 나올까? x 플러스 1 빼기 4입니다. 분모 얼마 있어요? x 빼기 3 있네? 근데 여기 x 빼기 3이 어디 있을까? 아, 2배 된 거구나. 얘도 바꾸겠습니다. 2배에 x 빼기 3에 여기 쓴 거. 그럼 잘 봐. 아까 0분의 0꼴 확인했죠? 치우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입할 건데 1분의
3 대입할 거니까 2 곱하기 4. 루트 4니까 2죠? 이렇게. 그럼 답 얼마 나오겠어? 8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형태 0분의 0꼴입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솔직히 쌤이 아까 4가지 유형이라고 했잖아. 여기 책에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긴 한데 마지막 거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거 좀 약간 무책임하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이것 중에 변형시켜라.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너네가 문제 보고 눈치껏 파악해서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4가지 유형이 아니야. 3가지 유형인데 이런 형태일 때 바꿔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세 번째 것까지만 너네가 풀 줄 알면 된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하나 너네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뺏기 x입니다. 지금 보시면 x의 무한대를 넣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 몰라서 배우는 거야. 몰라서. 근데 얘는 값이 정해져 있다. 왜냐면 잘 봐요. 이게 쌤이 좀 아까 말이 좀 어려웠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뭐라고 했어? 무한대라고 했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뭐라고 했죠? 무한대라고 했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대도 엄청 큰 수 맞잖아? 근데 제곱이랑 무한대를 빼면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해석이 곧 맞죠? 그럼 이게 얼마일 것 같아? 무한대가 아무리 크지만 무한대를 2번 곱한 거랑 하나랑 뺄 거야. 얘 무한대거든요? 좀 어렵지? 그럼 잘 봐. 어려우면 함수 해석해서 풀면 돼요. 함수. 혹시 이거 어떤 함수? 2차 함수. 아볼 형태. 맞지? 이거 맞지? 근데 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럼 y는 올라가겠네? 얼마겠습니까? 무한대. 근데 잘 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건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둘이 뭐 한 거야? 뺀 거 맞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 뺀 거 맞지? 그럼 잘 봐. y는 x가 어떻게 생겼어? 기본적으로 0,0. y는 x도 0,0. 근데 이게 우리가 x를 점점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둘이 뺀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뺀 건데 무한대로 가니까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죠. 그럼 얼마 되겠어?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냥 이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좀 해석하기 어려우면은 그래프로 해석해도 돼. 그래프로. 알겠죠? 그럼 잘 봐. 왜 그래프를 알려줬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 그래프 볼게. 어때? 이게 어렵다고. 이거 그릴 수 있어? 한 번에 저거? 못 그려. 그럼 뭐로 풀어야 돼? 2번으로. 근데 잘 봐요. 2x제곱은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둘 중에 누가 y값이 크겠냐 더? 얘는 제곱하는 거고 얘는 제곱수야. 그러면 얘는 1, 4, 9지만 얘는 2, 4, 8, 16이니까 더 커지겠죠. 근데 똑같은 값을 뺄 거잖아. 그럼 뭔 설명이냐? y는 2x제곱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y는 x는 이거야. 근데 무한대로 붙는데 그럼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것만 하고 잠깐 쳐볼게. 얘를 우리가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가 2에서 푸는 거 맞아. 근데 안 풀리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안 풀리는 유형이. 몰라서. 그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뭐로 바꿀 거냐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꿀 거예요. 근데 잘 봐.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족밥 제거하는 거죠. 최고차 한계수 나누는 거. 그래서 너네가 이 세 번째 유형도 얘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 막 무리수가 섞여서 나와. 루트가. 그럼 루트는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니까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3번 유형도 엄청 어렵지 않아. 너네가 이런 거 좀 해석해주면 좋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 거다. 알겠죠? 뒤에 있겠구나. 여기 볼게요. 지금 얘 말고 이거 두 개 설명해주고 넘어가 볼게. 37번 볼게요. 무한대로 보낼 건데 여기 무한대 넣으면은 루트 x제곱에서 x로 보는 거 맞죠? 여기도 x지?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라고?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를 바꿔서 풀자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 내가 뭐 나온다고 했어? 루트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유리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차 풀어야 돼. 그럼 뭐 곱할 겁니까? x제곱 플러스 플러스 x를 곱하면 식이 바뀌는 거잖아. 조금 이상하지만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야 1을 곱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잘 봐. 갑자기 뜬금없이 분모가 없었는데 분모가 생겼고요. 여기는 합차 공식 풀 거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이니까 지워지면서 누구만 남아? 1만 남겠죠. 그럼 잘 봐요. 무한대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무한대분의 1이거든요. 그럼 뭐로 나와? 0 나오겠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 0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럼 얘 무슨 유형이야? 여기 나오면은 x고 여기 3x인데 x에 무한대 낼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살아남을 거니까 1 지워지고 얘 아까 x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2x 남는 거고 위에 3x 남는 거야. 그러면 2x분의 3x니까 얼마겠습니까?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바꿔서 풀 겁니다. 알겠죠? 여기 마지막 해볼게요. 지금 얘도 똑같이 유리할 거니까 좀만 빠르게 써볼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 플러스인 거 곱할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x 써 있을 거고 얘 합차 풀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뺄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잠깐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남네? 그럼 아까 선생님 말한 거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최고차항 x 최고차항 x 다시 말하면 잘 봐. 여기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여서 어차피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뭐로 푸자고요? 족밥 제곱. 그럼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이 위에도 x고 밑에도 x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워주시고요. 루트 바꿔서 나와서 x인에 x, x, 2x 살려주고 위에 마이너스 6x 살려주고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을 풀 거고요. 맨 위에 거는 나랑 아까처럼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건데 이게 조금 뭐가 안 좋냐면은 너네가 이 그래프를 안 배웠어. 맞지? 3차 함수 못 그리잖아. 근데 함수를 그려서 풀 거거든요. 그럼 쌤이 조금 쉽게 알려주면 이거야. 너네 2차 함수 있잖아. 이런 거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나냐? 2개에서 만나죠. 왜? 2차 함수니까 근이 2개여서. 그럼 혹시 3차 함수는 근이 몇 개야? 3개겠죠. 그러면은 x축이랑 3번 만나야 돼.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얘가 a 값이 얼마야? 0보다 크지. 얘가 a 값이 얼마야? 0보다 작지. 최고차항이 양수면 위로 마무리돼야 돼요. 최고차항이 음수죠? 밑으로 마무리돼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3차 함수도 0보다 큰 애랑 0보다 작은 애가 있을 텐데 0보다 큰 애는 이렇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려면은 이렇게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2번 꺾이는 거야. 2번. 그럼 잘 봐. 이 새끼는 밑으로 내야겠네?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럼 너네가 이제 4차 함수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대충 그릴 수 있어. 왜? A가 0보다 크려면은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몇 개에서 만나야 돼? 4개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돼요. 2차 함수 2개. 잘 보였어? 한번 근이 4개 만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A가 당연히 음수일 때는 거꾸로 생기겠죠. 그럼 잘 봐요. 얘 바로 풀면 안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나랑 어차피 마이너스 x를 t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뭐 쓸 거냐면은 마이너스 t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x에 마이너스 t 대입할 거예요. 그럼 잘 봐.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제곱. 솔직히 최고차 한계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음수네. 그래프 뭐야? 얘네.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진대. 그럼 이 값은 어디입니까? 쭉 내려가겠죠? 그럼 답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 됐네? 알겠죠? 다시 보면은 여기 마지막 유형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저기 중에 골라서 풀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A단계 문제로 가볼 건데 이것도 너네가 그냥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아까 분수 형태 두 개 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음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지금 하는 내용은 뭐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인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일 거거든.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에 0 넣으면 어때? 0분의 1이니까 뭐로 쓰기로 했죠?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x에 0 대입해볼까?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이야. 얼마야? 0이지. 이런 거요. 여기도 아마 넣으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나올 거고 여기 아마 2 대입하면은 4 빼기 3분의 10이니까 또 4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건데 지금 딱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어렵긴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될 거 같냐면은 여기는 뭐 건들 게 없잖아. 맞지? 그럼 오른쪽 걸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어떤 계산이야? 그냥 분수 계산이지. 그럼 뭐 할 게 분수 계산밖에 없겠죠. 여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통분해야겠지? 이건 좀 식이 더럽네. 일단 그러면은 유지해볼게. 그냥 계산 안 할게. 루트 2에 x 더하기 루트 2가 보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루트 2 올 거고 여기는 x 더하기 루트 2 오겠죠? 그러면 계산 얼마 나오지? 이거? 마이너스 x 나오는 거 맞아? 여기 마이너스 x 쓸게. 그럼 어때? 지워졌죠. 그럼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네? 그럼 정리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에 x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1까지 왔어. 그럼 잘 보면은 이거 뭐 대입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입니까? 뭐 4가지 유형 중에?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 왜? 뭐 0분의 0도 아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아니고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기본적인 그냥 1차 함수. 뭐 분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유리함수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얘들아 x에 0 대입하면 끝이에요. x에 0 대입하면 어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끝이에요. 알겠죠?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그냥 바로 통분하면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1분의 1하게 둘이 곱해볼게. 얼마 나와?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3x 나오겠죠? 그럼 약간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은 x 플러스 1분의 이제 뭐로 될까?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2, 1, 2, 1 이렇게. 그러면은 2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 얘가 얘잖아. 그 앞에 뭐 있었어? 앞에 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리미트 어디로 보낸대요? 2로 지워지네. 이거 뭐야? 대입해도 0분의 0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1차 함수분의 1차 함수 그냥 x에 2 대입하면 돼요. 뭐로 바뀌어? 3분의 뭐로 바뀌어? 5까지 답 3분의 5 끝이야.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거 일단 해볼 건데 그냥 쌤이랑 주로 다루는 내용은 솔직히 제일 어렵거든? 너네 이해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대표 문제 다 풀고 해줄 거고 지금 그냥 뭐냐면은 뭐인지만 보고
A 단계 풀고 그냥 이런 거다 정도만 해볼게. 잘 봐. 여기 극한 배울 때 성질인 건데 솔직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읽어보면은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은 잘 봐. 리미트 극한값이랑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럼 혹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이거야. 이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쭉 읽어봐. 솔직히 어려운 거 없거든. 그냥 fx에 어떤 함수에 어떤 이 곱해져 있어. 그럼 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냥 어떤 함수가 더해져 있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그냥 쪼갤 수 있다. 쭉 읽어보면은 그냥 너네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냥 이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로 나오는 A단계 보면은 솔직히 개쉬워. 솔직히 극한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눈치껏 푸는겨. 왜냐면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3으로 존재하는 거고 4로 존재한대. 근데 마이너스 3fx다.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앞으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야. 근데 이거 얼마래?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겠어? 9겠죠. 그냥 더하는 거다 이것도. 그냥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빼달래? 곱해달래? 나눠달래? 근데 gx가 위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얘도 나눠달래. 근데 fx는 2배 해달라고 했고 gx는 1 더해달라고 했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운데 쌤이 알려준 거는 너네가 뒷단원, 이 그 다음 단이 이제 연속인데 그거일 때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뒤에 대표 문제 보면은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 별거 없잖아? 다 맞는 말인데 이 내용으로 뭘 풀어줘야 되냐면은 뒤에 대표 문제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 이거를 풀어야 돼요.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 일단 말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풀려면은 좀 너네가 범위,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쌤이랑은 미정계수는 아직 안 배워서 대표 문제 다 푸는 건 아니고 쌤이 풀어준 유형만 풀면 되고요. 한번 다시 저극한, 우극한부터 기억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함수들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뭐 하자고 했어? 저극한, 우극한 따지기로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은 그냥 대입해서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어졌기 때문에 연속 함수니까 얘 극한값 존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극한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고. 여기 한번 그래프 볼게.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그럼 잘 봐.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절대값 그래프는 일단 x 플러스 2 그래프 그려. 여기 x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음수값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뒤집어 까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잘 봐. x를 마이너스 2로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됐나요? 디귿 볼게요. 디귿도 지금 보면은 절대값이어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보겠습니다. 그럼 1보다 클 때는 그냥 양수 나와주면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나와야겠죠. 근데 얘들아 이게 보니까 여기에 얘가 있다. x-1이 맞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쓰면 누구 남았어?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대입해봐도 돼. 근데 그래프 한번 그려서 풀어볼게. 잘 봐봐. 이거 그래프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릴까? 아까 기본적인 x분의 1 그래프 아니야. 우리 유리함수 좀만 기억해줘야 돼. 아까 유리함수일 때 뭐 있다고 했죠? 점근선 존재한다고 했었지. 점근선 뭐였냐면은 0이 되는 값 여기 뒤에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되는 값 없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1 때 이거 공부 잘 못했으면 못 푸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점근선만 파악하고 여기 K값 양수 파악해주면 되거든. 그럼 쌤이 이렇게 그릴게. 근데 잘 봐. 이거 뭐가 어렵냐면은 쉽지 않구나. 이 그래프가 1보다 클 때만 보라색이 생겨. 맞지? 그럼 1 어디 있어? 여기 있지? 1면 Y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쌤은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나머지 보라색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못 써.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그린다고 했어. 근데 다행히 뭔 차이냐? 여기 똑같아. 아, 점근선을 유지하되 K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요? 2, 4분면. 그림 이렇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1보다 작은 애만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여기 얼마 나올까? 1르면 마이너스 2분의 1. 쌤. X를 얼마로 보냈어? 1로 보냈는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네? 극한값이 없겠죠. 디귿은 없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시고요. 여기는 얘랑 비슷하긴 한데 좀 쉬운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5지? 그럼 x 마이너스 5 지우면서 x 플러스 5만 남을 것 같아. 리미트 x가 5로 갈 때 기본적인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극한값 나올 수 있겠죠? 얘는 10이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 그 답은 기억, 니은, 리을로 풀어주면 되겠지. (2번) 볼게요. 잘 봐. 아직 뭐 무한대 그런 거 아니고 여기 0 마이너스랑 이 3 플러스 보시면 알겠지만 우극한이랑 자극한 따져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죠? 뭐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 한번 잘 그려볼게. 지금 누가 제일 쉬워 보이냐? 맨 밑에 거. 3보다 클 때는 뭐 그려달래? 그냥 1. 쭉. 두 번째. 0이랑 3 사이. 3부터 0은 뭐 그려달래? 2차 함수. 근데 저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이런 느낌? 솔직히 이건 2분의 3일 때는 대입 안 해봐가지고 음수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0보다 작을 때는 2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얘들 얼마 나와? 2 나오죠. 이렇게 생겼어. 중간이 뚫려 있다.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지금 0의 좌극한 물어봤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왼쪽으로 와. 이거 얼마였어 이거? 2였잖아. 그러면 왼쪽 좌극한은 2가 되는 거고. 3 플러스 3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얼마였어 아까 함수값? 1이었으니까 극한값 1 되겠죠. 답은 2 더하기 1입니다. 되나요? 세민아 이거 문제 똑같지? 대표 문제 2번 이거 번호 맞아? 49번 대표 문제 유형 2번 맞아? 오케이.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봐야 되라.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우스로 해석해서 풀 거거든요. 그럼 가우스 혹시 항상 이렇게 문장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은 너네 가우스 1.1 얼마죠? 가우스는 이 안에 있는 숫자보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거든.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인 거야. 그럼 1.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 정수 뭡니까? 1이죠. 그럼 가우스 2는 2야. 그래서 쌤이나 팁을 주자면요. 양수일 때는 그냥 내림입니다. 양수일 때 내림인데 뒤에 숫자. 근데 이제 음수일 때가 좀 헷갈리지. 가우스 마이너스 2.1.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마이너스 3이죠. 왜? 마이너스 2는 얘보다 크니까. 오케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잘 봐. 지금 이런 표현은 없지만 쌤이랑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x가 3 플러스라는 거는 3인데 그냥 3으로 갈 건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는 3보다 조금 크지 않겠냐? 그걸 뭐로 쓰자? 그냥 3 플러스니까 3 플러스로 쓰고 쌤이랑 약속만 하자는 거야. 아, 이 3 플러스의 의미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리미트 우극한을 해보니까 3에서 오른쪽에 오는구나. 그러면은 3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오른쪽에서 오다 보니까 3보다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3보다 크다는 거 내릴 거잖아.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3 나오겠죠. 3점 얼마니까. 그럼 잘 봐요. 3 마이너스는 얼마일까? 3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3보다 가깝긴 하지만 3이 안 된 거잖아. 그럼 3보다 좀 작겠죠. 2점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릴 건데 2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푸자고.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얘들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거 볼까요? 가우스 3 위에는 가우스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x는 그냥 3으로 써주면 돼. 알겠죠? 밑에 오른쪽 거 잘 보자. 얘는 3 마이너스인데 얼마 나왔었지? 2 나왔었잖아. 여기 똑같은 거 제곱이니까 4 더 빼기 2까지. 저기 빼기라고 써있네. 여기 얼마 나오니까 3분의 10이니까 4. 2분의 2니까 1. 이렇게. 그래서 가우스는 쌤이랑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풀자고. 알겠지?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한 번만 해보면 엄청 어렵진 않긴 하거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나랑 아까 뭐로 표기를 했냐면은 이 0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이 값을? 근데 이게 어렵냐? 아니 여기 fx 그려져 있어. 0 우극한이 뭐야? 0인데 오른쪽에서 오고 싶다고. 오른쪽에서 얼마야? 0이네? 얘 그럼 f 0이야 그냥. 근데 미안, 이 값이 0인 거죠. 쏘리.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은 내가 x에 0으로 하는 우극한을 넣어버렸을 때 값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g 0으로 바뀐 거고요. 이 0이니까. 그럼 g0은 얼마야? x에 0 넣어버리면 되겠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겠어? 4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얘는 똑같이 g, f, x인데 우리 뭐만 구해주면 돼요? f1뿔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1에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오겠네? 값 뭐예요? 마이너스 1이네? 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우리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g 마이너스 1만 구해주면 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로 구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13입니다. 네? 합성은 쓸 필요 없고 안에 것만 나눠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그냥 항상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아직 이 내용을 쌤이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일단 이거는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면 다 틀려도 돼. 알지? 이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얘들아. 얘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혹시 수렴이야 발산이야? 얘는 발산.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고 해. 숫자가 아니야. 그냥 발산이야. 그 다음 잘 봐. 이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구할 수 있다고 했나? 못 구하지. 왜?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오른쪽 끝으로 보낸다고 하는 건데 오른쪽 끝으로 보내는 중에서도 오른쪽 끝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얘는 우극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렴이 아니에요. 발산. 그럼 잘 봐. 얘는 얘를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도 그걸 해주고 푸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고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잘 봐. 얘를 활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fx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끄집어낸다는 표현은 fx를 묶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곱해서 fx 나와야 되니까 1이 있어야 되고요. 곱해서 gx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fx분의 gx가 나온 거고. 그럼 잘 봐요. 이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얘들아?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긴 뭔지 몰라. 근데 값이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지. 그럼 이렇게 극한값이 2가 나온다는 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극한값이 나온다는 건 수렴이야. 그래서 여기 자리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알려줄게. 일단 답은 여기가 수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로 수렴해야 되냐?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돼. 0으로. 그럼 뭔 말이냐?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이 값이 0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겠어? 1 빼기 뭐에 0 나오는 거야? 이걸 1이라고 구해주는 거지, 문제에서. 그럼 이게 1이야. 잘 봐. 그럼 내 말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1이라는 우리가 정보를 얻은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잖아.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 그럼 잘 봐. fx분의 gx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 분수식 여기에 다 뭐로 나눌 거냐면은 fx분의 gx가 나오려면 다 fx로 나눌 거야. 모든 항을. 그냥 분자 분모에 다 fx로 나눠볼게, 쌤이. 그럼 이 식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2fx fx분의 3 마이너스 3 곱하기 fx분의 gx야. 근데 잘 봐. 마이너스 3 곱하기 뭐라고요? fx분의 gx네? 그럼 이거 얼마야? 1이지. fx분의 x네? fx분의 gx 얼마라고요? 1이네? 그럼 이거 얼마 나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답 얼마겠어?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거 쌤이 이따 설명해 줄게. 알겠죠? 빨리 넘어가 보자. 이것도 아까 쌤이 이따 해준다고 했었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4가지 유형 공부할 거거든요. 빨리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대입해보면은 0 나오고 마일 2니까 0 나오는 거야. 0분의 0 음꼴 뭐 하자고? 무조건 약분될 거라고. 그럼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둘 중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가 무조건 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너네가 끼워 맞출 수 있어? 3차인데? 좀 빡세죠? 그러면은 그냥 3차 방정식 인수분 해주시면 됩니다. 3차식 뭐로 인수분했냐면은 조립제법 써서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0차, 1차,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음꼴은 지워진다고 했었고요. 이제 그냥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돼. 밑에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면 1, 1, 2니까 4까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로. 그래서 풀다가 유형이 기억이 안 나면 강의 한번 다시 봐주고. 얘도 볼게. 3 넣는데 0. 3 넣는데 9 빼기 5니까 2. 빼기 2니까 얘도 0분의 0꼴이래. 오케이? 그러면 봐봐. 분명 인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안 보이죠? 얘 유리화해야 돼요. 그럼 잘 봐. 식은 분명 x 빼기 3의 부호 다른 얘 곱했을 거고 우리 지금 얘랑 합창한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볼 거야.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5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까지 x제곱 빼기 9네. 그럼 여기 안에 얘가 들어있겠죠.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누구 지워져? x 빼기 3 지워지겠네? 그럼 끝.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루트 x 빼기 5 플러스 2까지 대입 바로 해보겠습니다. 6분의 9 빼기 5니까 2냐? 그럼 4겠네. 답은 3분의 2까지. 잘 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네? 어떻게 하자고 했지? 치환. 그래서 얘는 t를 무한대로 바꾸는 걸로 바꾸자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t 넣자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요. 마이너스 t 넣어버리면은 어차피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t 여기는 4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t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석을 하면은 쌤이 아까 족밥 제거하자고 했잖아. 그럼 여기 최고차항 얼마야? t제곱이지만 앞으로 t가 나올 건 t고 여기도 4t제곱이면 2t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2t로 나올 수 있고 t 있지. 그럼 이런 애들이 다 지워지겠지.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여기는 2t 나온다고 했고 t 나온다고 해서 3t 나오는 거고, 여긴 t고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t 나오겠죠. 약분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네. 1땐. 여기도 아까처럼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t가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 거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t는 차고 했어.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자리에 마이너스 t는 거니까 첫 번째 건 t제곱 그대로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t로 바뀌겠죠. 이런 거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t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얘들아. 지금 t랑 t를 뺄 건데 여기 얼마 나온다고?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야. 알아 몰라? 모른다고 뭔지. 그럼 이거 뭐로 바꾸자고 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아까처럼 그냥 너네가 유리화 하듯이 얘랑 똑같은 거 곱해줘야 돼. 분자 분모에. 알겠죠? 그럼 볼게. 이 식은 뭐로 바뀔 거냐면은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위의 식은 합쳤을 거니까 앞에 거 제곱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t제곱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지워지네? 근데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됐거든요? 그럼 뭐에서 풀 거야? 족밥제거에서 풀 건데 t랑 t 나와서 1차 최고차항. 여기도 1차야. 그러면은 t를 제외하고 다 지워주면 돼요. 그럼 여기 누구 남았어? t랑 t니까 2t. 여긴 마이너스 2t. 약분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나요? 이거 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쌤이 설명해 주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얘 그 통분해야겠죠? x-랑 2니까 이렇게 일단 통분해볼까? 할 게 없으니까 2x제곱이고 x-1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 식은 2의 x-1 분의 2x-1이랑 x 플러스 1 나올 것 같고, 이 앞에 누구 곱해져 있어? x 플러스 1분의 곱해져 있지.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x를 어디로 보낸대요? 마이너스 1로 보낸대. 그럼 마이너스 1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좀 생각을 하면서 풀 건데, 뭔 내용이냐면은 아까 이 내용은 너무 쉽다고 했죠? 쌤이. 근데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거꾸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내용.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더한 값을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배운 내용은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는 건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얘네들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했잖아.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무슨 경우라고 했어? 수렴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수렴이랑 수렴을 더했을 때 수렴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잘 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고 했냐면 쌤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거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식을 비교하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이 표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 여기가 fx 라인이고 여기 gx 라인이야. 그럼 수렴한다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느낌 맞죠? 1, 1.
여기서 수렴한다는 거는 극한값이 같은 거니까 2 맞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둘이 더한 거야. 1이랑 2 더하면 얼마로 나오겠어? 딱 3으로 정해지겠죠.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항상 이게 수렴일 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뭐일 때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발산일 때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혹시 너네가 수렴 더하기 발산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발산이라는 거는 좌랑 우가 똑같은 거야? 아니 다른 거야. 그럼 너 잘 봐. 이렇게 둘이 더해봐. 얼마 나와? 3. 이렇게 둘이 더해봐. 2지. 그러면 여기 써있는 fx랑 gx를 더한 얘는 좌극한이 3이고 얘는 우극한이 2지. 그럼 어때? 다르네? 그럼 얘가 수렴이 되겠어 안 되겠어? 더한 게 안 되겠죠. 발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 공부하자고 하는 건데, 솔직히 여기 사칙연산 다 해볼 거거든요. 근데 더하기랑 빼기는 어렵지 않아. 곱하기랑 나누기가 중요한데 잘 봐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했냐면은 수렴은 값이 똑같다. 발산은 값이 다른 거다. 이렇게 더했을 때 같은지 다른지 조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발산 더하기 수렴은 얼마겠어? 이 반대가 되는 거겠지.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같은 거야. 그럼 더하면 어때? 3. 더하면 어때? 4. 다르죠? 그럼 발산이 되겠죠. 좀 쉬운 것 같지만 너네가 이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혹시 발산 더하기 발산하면은 항상 뭐 나올 거냐면은 뭐야? 발산이랑 발산 맞죠? 다르니까. 근데 값이 어때? 4랑 똑같네? 그럼 뭐일 수도 있어? 수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수렴이냐? 아니, 잘 봐 얘들아. 이거 무슨 경우야? 발산 맞지? 둘이 다르니까. 근데 더하면 어때? 다르네? 그럼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이랑 발산을 더하면은 항상 수렴, 항상 발산? 아니, 둘 다 할 수 있다고. 뭔지 모른다고. 알겠죠? 두 가지 경우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잘 봐. 빼기 가볼게요. 빼기. 아가쌤이랑 수렴 뭐라고 했었죠? 같은 값,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애들. 빼면 어때? 마이너스 1로 똑같죠. 얘는 그러면 수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수렴 빼기 발산이니까 값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발산이지. 그럼 여기 세 번째는 발산 빼기 수렴이야.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2 빼기 1, 3 빼기 1. 상관없어. 빼보자, 미안. 2 빼기 1이니까 3. 3 빼기 1이니까 4개죠. 값 어때? 다르죠. 그럼 발산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발산 빼기 발산 해볼게. 서로 값이 달라요. 빼면 어때? 1. 빼면 어때? 1. 수렴 나올 수 있네? 근데 뭐도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발산도 나올 수 있겠죠. 왜? 2 빼기 0은 2인데 3 빼기 2는 1이고. 똑같은 발산이랑 발산을 뺐는데 아까처럼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얘들아 외우면 좋거든요. 당장 시험도 아니고 처음 배우는 거고 이건 표에 없어. 근데 아까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봤지? 엄청 문장 긴 거. 그거는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 급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은 제발 그냥 이렇게 표로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뒤에 단원 가서 이렇게 표로 공부할 거고요. 이게 지금 자리가 안 잡혀 있지만 그 다음 단원 할 때는 이제 이게 자리가 잡혀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어차피 외우긴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뭐 나왔어? 곱하기랑 이제 나누기 남았죠?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가 조금 헷갈리는 거거든. 그럼 볼게. 수렴 곱하기 수렴 해보겠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어때? 똑같죠? 그럼 수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수렴 곱하기 발산 해볼게. 값이 달라. 어때? 발산이지. 맞아? 근데 잘 봐. 이게 우리가 이 수렴이라는 거 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오면 너네가 뭐 당연히 안 되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fx가 혹시 이 값으로 극한값을 가져버리죠? 그럼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어때?
같아지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0,0이니까 수렴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경우를 생각해서. 근데 잘 봐. 지금 곱하기 하니까 뭐가 좀 조심해줘야 돼? 0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기억해 볼 건데 수렴이랑 발산을 곱했을 때 거의 대부분 발산이야. 근데 수렴일 수가 있다고. 어떨 때? 이런 경우일 때. 그럼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어? 당연히 여기 막 바뀌잖아.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야? 수렴이 0일 때 무조건 수렴이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산이나 수렴을 곱했을 때 발산이 나온다고 했잖아.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값은 다른데 당연히 틀려. 답은. 그런데 같을 수도 있다고. 뭐일 때? 0,0일 때. 0이고 0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도 뭐 가능한 거야? 얘도 가능한 거겠죠. 여기 뭐일 때? 0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발산 볼게요. 발산 곱하기 발산 해볼게. 값이 다른 애들인데 2, 1이랑 3, 4 곱해볼게. 어때? 6이랑 4네? 발산밖에 안 되네. 근데 잘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보면 어때? 값이 다르지? 발산. 값이 다르지? 발산. 근데 곱하니까 어때요? 똑같네? 그럼 뭐도 가능한 거야? 수렴도 가능하겠죠. 이런 되는 경우를 안 되는 경우를 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기 빼기 좀 어렵지 않아? 곱하기 나누기 중요하거든요. 곱하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수렴이랑 발산은 거의 대부분 발산인데 수렴이 0일 때는 수렴이 가능하다. 오케이? 마지막 나누기 해볼게요. 보자. 일단 같은 값이니까 1, 1, 2, 2 해볼게. 어때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수렴 맞죠? 근데 잘 봐. 쌤이 아까 곱하기랑 나누기 할 때 뭐가 좀 중요하다고? 0으로 수렴이 좀 중요하다고. 그럼 혹시 내가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2분의 0, 2분의 0 얼마야? 0이야. 그런데 만약에 1, 1이고 0, 0이어볼게. 0분의 1 얼마입니까? 무한대. 0분의 1 얼마예요? 무한대. 쌤 값잖아요. 근데 무한대가 값인가? 숫자인가? 아니죠. 그냥 뺐을 때, 아니 나눴을 때 무한대가 나온다고 해서 그 값을 무한대라고 한다? 아니 무한대는 그냥 어떤 큰 숫자를, 큰 값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기일 때 값이 뜬금없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발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뭐가 좀 어렵냐? 이 0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0 때문에. 알겠죠?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렴 나누기 발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1, 2, 1, 3 해볼게. 나누기야? 2분의 1, 3분의 1. 발산 되는구나. 그럼 혹시 수렴 되는지 볼게. 수렴 같은 경우는 아까 0 있었죠? 0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0, 3분의 0 어때? 2분의 0, 3분의 0. 둘 다 0이니까 값이 똑같아졌죠? 0 숫자 맞잖아. 그럼 모두 할 수 있는 거야? 수렴도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발산 나누기 수렴 해볼게. 지금 2, 1, 3, 1. 어때? 2랑 3이니까 발산 맞죠? 그럼 얘네 한번 수렴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아까 조금 헷갈렸던 거, 계속 뭐가 추가적으로 나왔던 거 0을 넣어봤더니 0분의 2랑 0분의 3 어때? 0분의 상수 오늘 배운 거 무한대. 근데 방금 무한대 뭐라고 했어? 어떤 값 아니라고 했잖아. 수렴 안 돼. 발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지워진다. 보통 어려운 거 다 수렴이랑 발산이었거든. 근데 얘는 좀 어려운데 갑자기 발산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마지막 발산 나누기 발산. 여기는 뭐 그냥 얘는 은근 너네가 값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3분의 1, 2분의 2, 1처럼 발산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3분의 1이고 6분의 2가 3분의 1이잖아. 어때? 또 수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은 아까 그
기억 니은 디귿 1을 있었잖아. 그거 푸는 거거든요. 잘 봐요. 지금 기억을 보면은 얘랑 얘가 값이 존재한대. 뭐라고 했죠? 수렴. 근데 지금 내가 얘를 만들고 싶다. gx. 그러면 나는 얘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fx를 알고 있잖아, 수렴으로. 근데 뭘 몰라? gx를 모르죠. 근데 곱했더니 얼마 나온 거야? 곱했더니 수렴 나왔다며. 그럼 여기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들아? 지금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잘 봐. 우리 이거는 안 됐었나? 수렴 곱하기 발산은 수렴 안 되나? 이게 어렵다고. 근데 된다. 왜 되는 거였었죠? 잘 봐. 이렇게 봐봐. 어렵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발산은 이 표를 좀만 기억하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 다른 경우 맞죠? 근데 수렴은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경우 맞죠? 쌤, 발산인데요? 근데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뭐가 돼버려? 0,0일 때. 근데 그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발산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수렴일 수도 있어. 그럼 이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애매하지.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얘도 가능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잘 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을 가지고도 풀 수 있어. fx랑 fx, gx가 수렴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gx를 만들려면 혹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냐? 얘에다가 뭐 하면 돼? fx를 나눠버리면 gx가 나오지 않냐? 그럼 잘 봐. 얘 뭐라고? 수렴이라며. 얘 뭐야? 수렴이라며.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은 뭐야? 수렴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방금 한 거에서 수렴 나누기 수렴은 뭐예요? 수렴 또는 발산이죠. 왜? 이게 뭐일 수도 있어가지고 0일 수도 있어가지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해? 아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해서. 반대로 발산만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존재하지 않냐?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왜?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볼게. 솔직히 얘들아, 이게 쉬운 거 이게 쉬운가? 솔직히 없어. 그냥 너네가 봤을 때 풀기 좋은 거로 풀어주세요. 그럼 지금은 fx랑 이건 어렵다. 뭐야 이거? fx랑 gx, fx 둘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 바로 안 떠오르네. 근데 이거 나누기 이거 나오지 않냐? 그럼 그거 풀어볼게. 이 방법이었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얘 수렴 알고 있고 여기 나누기고 gx 뭔지 몰라. 근데 gx분의 fx가 수렴이래요. 그럼 수렴 나누기 뭘 했을 때 수렴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봐. 수렴 나누기 발산도 수렴 나옵니다. 왜? 수렴 나누기 발산 수렴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되는데요? 그럼 이 gx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모른다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니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되겠죠? 답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그나마 쉽다 얘들아. 둘이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러면 수렴이랑 gx랑 gx분의 fx를 곱했더니 여기 수렴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해보면 돼. 수렴은 값이 똑같은 거. 근데 같은 값을 곱하면 무조건 같은 값 나오겠죠. 이거 뭐 다른 값 나올 수 있나 둘이? 0이어도 그냥 0이야. 그냥 수렴 곱하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입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디귿은 되는 거예요.